안녕하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S&P 500 ETF, SPY, VO 말고 IVV에 투자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SPY랑 VO, IVV는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데요. 세 가지 ETF 모두 다 똑같은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SPY랑 VO 말고 IVV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10%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워렌 버핏이 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인데요. 또 워렌 버핏이 S&P 500 인덱스 펀드 관련해서 한 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수단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ETF예요. 여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 투자 수익을 늘리는 비결은 좋은 회사를 고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계속해서 구입해서 종합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ETF인 SPY, IVV, VO를 이렇게 추천을 하냐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세 가지 ETF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평균 10%의 수익률이 꾸준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10%를 올리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바로 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이 ETF, 세 개의 ETF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월가에서 정말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 많이 이제 정보도 습득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좋은 회사를 골라가지고 이제 펀드를 이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제 팔겠죠.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도 이제 뭐 3%, 4% 이제 저희가 그런 펀드 매니저들한테 운영하는 대신 그 친구들이 운영해 주는 대신 이제 수수료를 내면서 이제 그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친구들이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운영해서 이제 사타파라타 하면서 이제 잘 운영을 해서 수익률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수익률을 그러니까 10%를 하회하는 그런 펀드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10%를 이기는 펀드는 정말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개인들이든 아니면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좋은 펀드라고 해서 좋은 회사라고 이제 구성해 놓은 그런 종목을 담아놓은 펀드를 이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들은 그냥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ETF, 시장 추종 ETF를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이제 모아가면 이제 분할 매수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을 이제 엄청 늘릴 수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총 이제 3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SPY랑 VO 말고 왜 IVV를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PY와 IVV, 그 다음 VO에 대한 이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자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자산은 뭐 세 개 ETF 모두 이제 자산이 엄청난데, 이제 SPY가 이게 이제 1993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YVV는 2000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10년 뒤에 VO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점 효과 최초에 만들어진 이제 ETF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들의 그런 자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굉장히 자산 규모가 IVV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그 다음에 VO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를 보면 SPY가 1등, 그 다음 IVV가 2등, VO가 3등인데 VO도 이제 IVV랑 SPY에 비해서 이제 작은 거지 이것도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 ETF 시가총액이 엄청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뭐 자산 규모가 걱정돼서 이 ETF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SPY가 1.5%, 그 다음에 IVV 1.55%, 그 다음 VO가 1.52%로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이제 IVV가 약간 조금 더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SPDR인데 뭐 미국의 3대 운용사로서 굉장히 큰 안정적인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고요. 그 다음에 아이쉐어스는 이제 블랙락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1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운용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뱅가드도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이제 3대 운용사 중에 하나로서 속하는 것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운용사예요. 그래서 사실 SPY나 IVV나 VO나 뭐 자산이라든지 배당 수익이라든지 뭐 운용사라든지 다 탄탄한 그러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을 투자하셔도 다 좋습니다. 좋으신데 아까 워렌 버핏이 말했잖아요. S&P 500 지수 중에서 저비용으로 이제 투자를 해라. 저비용,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이제 적은 거를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PY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가 0.09%예요. 뭐 0.09%도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거죠. 일반 펀드가 운용 보수가 뭐 2%, 3%라고 하는데 0.09%면 이것도 굉장히 싼 거지만 더 싼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IVV 보시다시피 0.03, VO도 0.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VO를 많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1년 전만 해도 이 IVV가 보수가 0.04%였어요. 그래서 이제 VO보단 조금 0.01% 정도 비쌌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VO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한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가을 정도부터 해서 이 IVV가 이제 VO가 계속 이제 자산 규모도 늘어나고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보수를 0.01% 내린 이제 VO랑 똑같이 0.03%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는 IVV와 VO가 굉장히 0.03%로 굉장히 저렴하다. SPY에 비해서.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제 IVV가 이제 여기 운용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1회 운용사고 그 다음에 자산도 VO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IVV가 저는 좋을 것 같아서 IVV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저렴하면서 VO랑 같이 0.03%로요. 그리고 자산도 VO보다는 많기 때문에 IVV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PY와 IVV, VO가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면요. 이제 똑같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지만 자산 운용사의 그런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이제 조금 이제 쫓는 그러한 어떤 담고 있는 약간 그런 개인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SPY 같은 경우는 이제 506개, IVV는 이제 509개, 그 다음에 VO는 511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나죠. 탑10의 비중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한 26% 정도, 근데 VO는 이제 탑10의 비중이 좀 많네요. 2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PY와 IVV는 탑10의 종목이 이제 순위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알파벳, 그다음에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JP모건,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해서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500여 개가 되는 종목의 이제 비중을 똑같이 이제 5.9%, 5.89%, 5.39%, 5.38%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VO 같은 경우는 이제 탑10 비중 자체가 이제 28%로 다른 이제 SPY나 IVV에 비해서는 2% 정도 많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이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IVV 같은 경우는 5.89%인데 얘는 뭐 6% 거의 7% 가까이 6.73%니까 거의 7% 가까이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중은 더 많이 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순위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테슬라가 이 정도에 이제 위치해져 있는 건데 테슬라가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이제 7등에 이제 SPY랑 IVV는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VO 같은 경우는 1등, 2등, 3등, 4등, 5등, 5등에 이제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중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1.92%와 1.5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순위도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르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익률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수익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새 ETF에. 그래서 2021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해서 수익률인데
이제 S&P 500 지수를 이제 셋 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S&P 500 지수와 이제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날 때도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ETF 다 모두 다 이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제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슷비슷해서 뭐 어느 것을 투자하셔도 다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수익률도 싸고 자산 규모가 이제 큰 IVV가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체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AUM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자산 규모 순서대로 제가 이제 정렬을 한 건데요. SPY가 이제 안 그래도 1993년도에 이제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산 규모는 이제 336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뒤를 이어서 IVV가 254, 그 다음에 VO는 이제 4등이 되겠네요. 그래서 199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VO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또 QQQ도 이제 154로 지금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ETF는 뭐 자산 규모 측면이나 운영사 측면에서는 뭐 고려할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SPY가 아무래도 거래량도 많고 하니까 뭐 체결도 잘 되고 뭐 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 세 개 ETF당 뭐 개인들이 거래하기에는 절대 거래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그런 기관들이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하루에 뭐 몇천억씩 뭐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SPY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몇 억씩 매수한다 그래도 충분히 IVV랑 VO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년치 수익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파란색이 SPY고 IVV가 녹색, VO가 이제 노란색인데 거의 일치하죠. 여러분 거의 이제 똑같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100% 넘게, 그러니까 200 이제 넘게 성장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수익률 면에서. 오늘의 결론. SPY, IVV, VOO 모두 좋은 ETF이지만 수수료는 IVV, VOO가 가장 저렴한 0.03%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크고 자산운용사가 미국 1위인 IVV를 저는 선택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올드였습니다.